오늘은 폐와 관련된 것을 할 건데요. 먼저 생리를 먼저 살펴볼게요. 수태형폐에서 폐위교장, 이 교자는 뭐 아리따울 교 뭐 이런 말 쓴다는데, 그냥 폐는 여러 병적인 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뜻이에요. 한에도 민감하고요. 조금만 쳐도 감기 들잖아요. 열에도 민감하고, 이 열에도 조금만 열이 차면 숨이 차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 다음에 수기, 밑에서 수기가 올라와도 폐는 굉장히 큰 병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폐를 교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병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렇게 병이 많죠. 이 폐와 관련된 변증을 한의사들이 쓰는 변증으로 하면 너무너무 복잡해요. 뭐 승한, 풍한, 속폐, 풍열, 범폐, 담습, 조폐, 음정, 우폐, 이런 식으로 하여간 폐와 관련된 변증들은요 복잡해요. 설명하기도 힘들고 배우기도 힘든데, 총통침법에서는 실질적인 것으로 아주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폐, 주, 기. 폐는 기를 주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와 관련된 표현들이 있으면 1차 떠올려야 될 장부가 폐예요. 이 폐가 주관하는 기는 여러 기 중에서 종기에 해당돼요. 기는 원기, 종기, 영기, 위기 이런 등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폐에 저장되어 있는 기는 종기라고 그러고요. 폐는 이 종기가 충만해야 폐가 하는 선발습관이라고 하는 고유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종기는 뭐냐면 비가 수곡 정맥에서 받아들인 영양분, 영양물질을 비주운하라는 기능을 통해서, 수곡운하라는 기능을 통해서 폐로 올려줘요. 그러면 폐에서는 비가 올려준 영양물질에 호흡을 통해서 받아들인 청기, 맑은 기란 뜻이죠. 산소가 풍부한 그런 청기를 비가 올려준 수곡 정리와 합해서 만들어낸 기가 종기예요. 이 종기가 우리가 잘 아는 영기와 위기를 포함한 기예요. 이게 종기 속에는 영기와 위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영기는 뭐냐? 나중에 여차하면 혈액으로 바뀔 영양물질이에요. 그래서 영혈이라고 그러고요. 위기는 뭐냐면 주로 인체 표면을 순행하면서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병적인 요소들을 막아내요. 외관 육사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호위하는 기라 그래서 위기라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종기를 구성하는 두 가지 원료, 하나는 비장이 수곡 정미로부터 흡수한 영양물질을 올려줘요. 그걸 수곡운화라 그래요. 거기에다가 폐가 호흡을 통해서 받아들인 산소가 풍부한 기, 이걸 맑을 청자 청기라 그래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하늘 천자
천기라 그래요. 왜냐하면 음식물에서 받아들이는 기는 땅에서 올라온 기이기 때문에 지기라 그러거든요. 어쨌든 수태음 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종기입니다. 종기의 구성 요소는 비가 올려준 수곡 영양물질, 호흡을 통해서 받아들인 산소가 풍부한 청기, 이 두 기가 합해지면 종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기에서 갈라져 나온 영기는 맥관 안으로 흐르고 여차하면 혈액성분으로 바뀌고, 위기는 맥관 밖을 순행하면서 인체 표면, 피부를 순행하면서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사기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요. 그래서 호, 위 한다 그래서 위기라 그래요. 그 다음 폐주 선발수강. 이 선발수강이라는 용어는 폐의 주 기능이 선발수강이에요. 폐는 가지고 있는 종기를 선발수강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전신에 공급해요. 특별히 이 선발이라고 하는 작용을 통해서 폐가 가지고 있는 종기, 이 영양물질을 전신의 피부 쪽으로 뿌려줘요. 분수대가 물을 뿜어 올리듯이 위로 밖으로 영양물질을 뿌려주는 기능을 선발작용이라 그래요. 폐의 선발작용을 통해서 피부 쪽으로 영양물질을 보내주는 작용을 선발작용이 하는데, 그때 피부 쪽으로 보내지는 기를 특별히 위기라고 해요. 그러면 위기는 무슨 작용을 하냐면 온, 분, 육, 피부를 따뜻하게 해줘요. 그래서요, 뜻밖의 손발이 차가울 때 폐의 어제 소부를 쓰면, 태백태연을 쓰면 손발이 따뜻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여간 폐에서 선발작용을 통해서 인체 표면 쪽으로 올려주는 기가 위기인데, 그 위기가 하는 일은 온 근육 따뜻하게 해요. 두 번째, 충피부, 피부를 충실하게 해요. 피부가 충실하다는 뜻은 피부가 윤택하고 피부에 뿌리를 두고 있는 피모가 윤기가 있고 고르게 나요. 이런 식으로 피부를 충실하게 하는 작용이 위기에 있어요. 네 번째, 비주리. 주리란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의미는 땀 구멍이에요. 피부에 있는 땀 구멍을 살찌워요. 충실하게 만들어진 기능이 위기에 있어요. 네 번째, 위기가 폐의 선발작용을 통해서 인체 표면으로 잘 공급이 되면 그 위기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땀구멍을 열었다 닫았다는 사개합을 해요. 열고 닫는 것을 주관해요. 이 땀구멍을 열고 닫는다는 뜻은 땀을 내보내면 체온을 조절하죠. 땀구멍으로 피부 호흡이 이루어지면 땀구멍을 통해서도 산소를 받아들이고
가스를 내보내요. 어쨌든 폐의 선발작용에 의해서 폐 속에 저장되어 있던 위기가 인체 표면 쪽으로 분포가 되면 온 근육, 중 피부, 비주리, 사개압의 기능이 원활해져요. 그 다음 폐의 선발 숙강 중에서 숙강작용, 이 숙강작용에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총통에서는 수액 대사에 관여하는 기능으로만 제한적으로 쓰더라고요.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수분을 받아들이면 이게 땀으로 소변으로 나가기까지의 과정을 수액 대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수액 대사에 참여하는 장부가 여러 장부예요. 그래서 폐가 하는 일은 우리 인체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수액 대사에 참여하는데 그 기능을 통조수도라 그래요. 그 다음 참여하는 장부가 비장이에요. 비장은 수국 운하 기능을 통해서 영양물질을 전신에 분포시켜요. 그러면 전신에서 그 영양물질을 사용하고 남은 수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습을 배출할 수 있도록 끌어모으는 역할을 비장이 해요. 그걸 수습 운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비장이 끌어모은 수습을 콩팥 쪽으로 내려보낼 때 쓰는 작용이 숙강작용이에요. 어쨌든 폐의 숙강작용은 전신을 영양하고 거두어 들여야 되는 수습을 소변으로 내려보내기 위한 작용을 숙강작용이라 그래요. 총통에서는 그렇게 제한적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폐주 선발 숙강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들어서 제가 횡격막의 상하 운동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횡격막이 올라가면 폐 속에 저장되어 있던 가스가 몸 밖으로 나가요. 횡격막이 쑥 내려가면 밖에 있는 산소가 풍부한 공기를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기의 승강 출입에서 몸 안에서 있는 가스를 내보낼 때는 횡격막이 올라가잖아요. 횡격막이 쑥 밀고 올라가면 이걸 선발로 이해하세요. 횡격막이 밀고 올라가면서 땀을 내보내기도 하고요. 가스를 내보내기도 하고요. 영양물질을 전신의 피부 쪽으로 보내주기도 해요. 그 다음에 숙강작용. 숙강작용은 횡격막 밑으로 쑥 내려가면요, 폐가 가지고 있는 산소가 풍부한 기운을 콩팥 쪽으로 내려보내요. 아래로. 그래서 천기, 이 산소가 풍부한 천기를 밑으로 내려보내는데 어디까지? 콩팥까지. 맨 밑에 있는 장기잖아요. 내려보는 기능을 숙강작용이라고 그러고요. 또 폐가 가지고 있는 영양물질인 종기를 밑에 있는 내장이나 이런 곳으로 또 쑥 내려보내요. 그 다음 또 하나, 숙강작용은 어떤 작용하냐면 수액 대사를 마친 수습을 콩팥을 통해서 방광을 거쳐서 소변으로 내보내기 위한 작용을 횡격막이 쑥 내려가면서 촉진하는데
그걸 습관작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걸로 보여져요. 그 다음 폐, 주, 성. 폐는 소리를 주관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면 소리를 통해서 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말소리를 들으면, 음성을 들으면 폐의 기능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제가 강의를 할 때는 비교적 목소리가 톤을 높이니까 조금 또렷한 것처럼 들려져요. 그런데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면 제 말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목소리가 작아요. 힘이 없어요. 이거는 폐기가 약하다는 증거예요. 이걸 한당에서는 성, 저, 목소리가 낮다. 또는 속이 나은, 기가 약한 사람은 말하기를 싫어해요. 저는 누가 말을 안 시키면요,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폐기가 약한 사람들은 말하기를 싫어하고요. 목소리가 작고 낮아요. 우리 가운데 최경천 원장님이 목소리가 아주 남자답잖아요. 이런 분들은 폐기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먼 분이에요. 그래서 폐주성이라고 하는 이 생리 한마디를 통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말소리를 통해서도 폐의 기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폐의 바깥 기관은 코예요. 코에 생기는 여러 가지 병적 현상을 통해서 폐의 기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폐에서 분비되는 콧물이 누러면 폐의 열을 의심해요. 코에서 나오는 콧물이 맑고 줄줄 나오면 폐에 수기가 상역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쓰는 게 척택음곡이죠. 폐에 열이 있다고 느껴지면 어제 소부를 쓰는 거죠. 그 다음 폐에 음이 부족해지면 콧속이 뽀송뽀송 말라요. 어떤 데는 딱지도 안 져요. 심하면 피도 나와요. 이렇게 콧속이 점액이 없이 바싹 마르면 조증이라 그래갖고 음허라 그래가지고 척택음곡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폐의 생리와 관계된 용어 하나하나는 무시할 게 하나도 못 돼요. 그 다음에 폐주피모. 폐주피모는 폐가 피모를 주관하는데요. 피모의 건강 상태는, 피부의 건강 상태는 폐에서 주관해요. 이제 피부가 건조하면, 피부에서 흰 가루가 잘 떨어지면, 비듬이 잘 생기면 이건 폐의 조증으로 보는 거예요. 손바닥 껍질이 잘 벗겨지면, 손바닥이 잘 갈라지면 폐의 조증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폐의 복진. 폐의 복진점은 중부혈이에요. 그리고 폐의 폐유혈 진단점은 삼흉추 옆으로 있는 폐위가 되는데 1, 2, 3 흉추 높이를 폐의 진단점으로 보세요. 뜻밖에요. 폐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숨이 가쁘고 가슴이 아프고 1, 2, 3 흉추 그 높이에 등이 아파요. 그러면 폐의 열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어제 소보를 쓰면요, 뜻밖의
잘 들어요. 그 다음 복진을 통해서 폐와 관련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 복모열 중에 중부가 가장 아프면 폐의 내상병이고, 그 다음 중부 압통과 아울러서 소부 압통이 골 명치 아래 압통이 나오면 이건 거의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어제 소부 쓰는 증거예요. 중부 압통이 뚜렷하고 전중 압통도 있으면 어제 노궁 쓰라는 사인이에요. 중부 압통이 1번이고 비장문 압통이 곁들여 있으면 태연, 태백을 쓰라는 사인이에요. 중부 압통이 뚜렷하고 신유, 경문 이런 쪽에 압통이 있으면 척택, 신유를 음곡을 쓰라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중부 압통이 뚜렷하고 소복 압통이 곁들여 있으면, 특별히 매기 증상이 있으면 중봉 경거를 쓰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또는 소상 대돈을 쓸 수도 있겠죠. 이 복진을 하다 보면 1번을 중심으로 2번, 3번을 이렇게 찾아내서 보면 조합이 좀 나와요.